간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민수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서요. 이 갈비찜만이라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음식 때문에 애가 망가지는 거라고요. 최상혁은 화가 난 듯 할머니의 손에서 보온통을 강제로 빼앗았다. 쿵. 보온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이 바닥에 흩어졌다. 아,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흩어진 갈비찜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우리 민수 음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는 흙이 묻은 갈비를 하나씩 주워 담으며 흐느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료인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 첫 닭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 생각하면 이 정도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낡은 이불을 개었습니다. 벽에 걸린 군복 입은 손자의 사진이 희미한 새벽빛에 비춰집니다. 22살 민수 할머니가 키운 것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손자입니다. 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할머니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기만 합니다. 아들 부부는 민수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외로 떠났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라고 했지만 결국 할머니 혼자 남겨진 셈입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부모 없이도 반듯하게 자란 손자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할머니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 시금치, 무,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농작물이 아닙니다. 민수의 용돈을 위한 소중한 미천이죠. 할머니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오늘 딸 것들을 골라냅니다. 아이고, 이 상추 좀 봐. 어제 비 맞고 더 싱싱해졌네. 민수 아빠 어릴 때도 이 상추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추억에 잠기며 정성스럽게 채소를 땄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무릎이 시려도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민수 생각만 하면 힘이 솟아나거든요. 군대에서 고생하는 손자를 생각하면 이 정도 농사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텃밭 일을 마친 할머니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에 채소들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이 차서 손이 시리지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씻어냅니다.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야 민수 용돈을 더 보낼 수 있거든요. 아침 7시 할머니는 따온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고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밑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까지 모든 음식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금 간도 설탕 양도 모두 오랜 경험으로 우러난 손맛입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번 돈으로 내가 부대에서 라면이라도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과자라도. 할머니는 음식을 만들며 계속 손자를 떠올렸습니다.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 아프지는 않을지, 밥은 잘 먹고 있을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민수가 어릴 때부터 까다롭게 먹던 것을 생각하면 군대 밥이 입에 맞을지 염려됩니다. 반찬을 다 만든 할머니는 플라스틱 통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치는 너무 시지 않게, 나물은 간이 적당하게, 멸치볶음은 바삭바삭하게.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손님들이 맛있어 해야 다시 찾아주시거든요.
오전 9시 할머니는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예전보다 멀게 느껴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무거운 바구니 때문에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하지만 민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장터에 도착한 할머니는 늘 앉던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음식들을 정갈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할머니의 음식은 맛있기로 소문났습니다. 정성이 다르거든요. 같은 재료라도 할머니 손을 거치면 특별해집니다. 할머니, 김치 한 통 주세요. 우리 아들이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해 주시니 고맙죠.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하루 종일 장사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시려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많이 도와줍니다. 오후가 되자 해가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할머니는 양산도 없이 뙤약볕 아래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등에는 땀이 흥건히 젖지만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팔아야 민수에게 보낼 용돈이 늘어나거든요. 할머니, 더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손자 군대가 있어서 용돈 벌려고 나온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걱정해주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민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자랑스러운 손자이거든요.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친 할머니는 하루 번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15,000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으로 민수에게 용돈을 붙여줄 수 있거든요. 매일 이렇게 모으면 한 달에 민수에게 3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맛이 없지만 힘을 내야 합니다. 내일도 또 장터에 나가야 하거든요.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혼잣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늙어도 괜찮다. 내가 군 생활 잘하고 건강히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할머니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장터에 나갈 겁니다. 민수가 무사히 제대할 때까지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장터에 나가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할머니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건강하다는 소식에 할머니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장터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순 이모, 우리 아들 부대에서 들은 얘긴데요. 장터에서 과일을 파는 김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순자의 아들 영호도 민수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민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던데요.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순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영호 말로는 민수가 밤에 자주 울더래요. 할머니 생각에 잠을 못 잔다고. 그리고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이 야위었다던데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편지에서는 괜찮다고만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바구니를 급히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나 먼저 들어갈게.
이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어린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울먹이던 모습, 아플 때마다 할머니만 찾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멀리 있는 우리 민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민수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갈비를 사느라 장사 미천이 줄어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이것만 먹으면 금세 살이 붙을 거야.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갈비를 재우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까지 모든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소 팔던 반찬들도 민수가 좋아하는 것들로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까지.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커다란 보온통에 갈비찜을 담고 반찬들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민수가 있는 부대로 향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보온통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직 따뜻할까? 식으면 안 되는데. 다른 승객들이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숙한 분위기에 할머니는 잠시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문 초소에는 젊은 간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상혁 중이었습니다. 35살의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 부대에 있는 민수 할머니인데요. 손자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보온통을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럼 민수만 잠깐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만 보고 가려고요. 할머니는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군부대예요. 규정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왔는데 음식이라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은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웁니까? 여기는 군부대라고요. 할머니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간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민수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서요. 이 갈비찜만이라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군인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집에서 응석바지로 키워놓고는. 최상혁의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음식만이라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음식 먹으면 오히려 탈만 납니다. 군인은 군대 밥을 먹어야 해요. 최상혁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피하고 슬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수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멀리서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상혁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온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에 대한 사랑이 할머니를 버티게 했습니다. 제발요, 간부님.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정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시렸지만 민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온통을 꼭 안고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애처로웠습니다. 간부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민수 할머니입니다. 부모도 없이 제가 키운 아이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부모는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외국으로 떠났어요. 저 혼자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픈 적도 많았고 잘못 먹으면 배탈도 자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면 잘 못 먹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상혁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주변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밥을 잘 못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갈비찜을 해왔어요. 민수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금세 기운을 낼 텐데요. 할머니는 보온통을 어루만지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 식으로 키우니까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군인은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최상혁은 할머니에게서 보온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보온통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민수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 때문에 애가 망가지는 거라고요. 최상혁은 화가 난 듯 할머니의 손에서 보온통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쿵! 보온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갈비와 양념이 뒤섞여 땅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아!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흩어진 갈비찜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 음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는 흙이 묻은 갈비를 하나씩 주워 담으며 흐느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한순간에 바닥에 버려진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삽니다. 쓸데없는 민폐 끼치지 마세요. 최상혁은 무정하게 말하며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등병 강민호가 동기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 할머니가 민수 할머니라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맞아. 민수가 할머니 얘기할 때마다 눈물 글썽이던데.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부대에서도 착하고 성실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고 다른 동기들도 민수의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병 이준석이 다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제도 할머니 꿈꿨다고 하던데 많이 보고 싶어 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직접 오셨는데 이렇게 쫓아낸다고?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각자 할 일이나 해.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흙이 묻고 더러워진 갈비들이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만든 음식이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누가 나가도 된다고 했어. 병사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최상혁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음식을 다 주워 담았습니다. 보온통도 찌그러지고 뚜껑도 깨졌지만 소중히 안았습니다. 간부님, 그럼 이 음식만이라도 민수에게 전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최상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음식 누가 먹어요? 그냥 버리고 가세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민수 음식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1등병 박성민이 참다 못해 동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헌병대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간인한테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맞아.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근데 우리가 신고하면 우리도 곤란해지지 않을까? 병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박성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못 보겠어. 우리 할머니 같은데 저렇게 당하시는 거. 박성민은 몰래 부대 안으로 들어가 공중전화로 헌병대에 신고했습니다. 헌병대입니까?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대 정문에서 민간인에게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간부가 할머니한테 막말하고 음식도 바닥에 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헌병대 상황실에서는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군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정문에서는 여전히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못 보고 가야 하는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온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최상혁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있으면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 대한 사랑이 할머니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민수의 소대원들은 특히 분노했습니다. 야, 민수 할머니가 정문에서 쫓겨나고 계신다며? 진짜? 그 착한 할머니를. 민수와 같은 소대인 상병 김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 진짜 화난다. 민수가 할머니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부대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병사로 통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거든요. 민수가 어제도 할머니 꿈꿨다고 하더라. 보고 싶다고. 할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사하신다던데. 민수 용돈 벌려고. 병사들의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집에 부모님이 계신 아들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등병 박성민이 헌병대 신고를 마치고 돌아와 동기들에게 말했습니다. 헌병대에 신고했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잘했어. 저 중이 완전 선 넘었지. 민간인한테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할머니가 얼마나 멀리서 오셨을 텐데. 버스비도 만만치 않으실 거야. 병사들은 할머니의 처지를 생각하며 더욱 분개했습니다. 시골에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오시는 할머니의 고생이 눈에 선했거든요. 한편 부대 안다른 곳에서는 더욱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실에서 김태진 대령이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행정보급관이 급하게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헌병대에서 전화 왔습니다. 우리 부대 정문에서 민간인 인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김태진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말순이라는 할머니가 손자 면회를 요청했는데 초소 근무자가 거부하면서 폭언과 물리적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태진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말순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습니다. 박말순. 갑자기 대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분이 설마. 대령은 급히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박말순이라는 이름을 치자 놀라운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참전 군인들을 도와주신 분이잖아. 참모들도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박말순의 공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선 근처에서 참전 군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사기 진작에 기여함. 특히 후방 지원 부대에서 수많은 장병들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국방부 표창 수여. 김태진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국가 유공자를 모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다니. 대령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정문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초소 근무자는 누구입니까? 최상혁 중위입니다. 최상혁 중위를 즉시 부대장실로 소환하세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편 헌병대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병대장 박정수 중령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말순 여사라고? 이분은 우리 군의 은인이신 분인데. 헌병대장도 박말순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헌병차 3대를 출동시켜라. 이분을 모욕한 자는 엄중 처벌하겠다. 알겠습니다. 부대 안은 급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 출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중이 혼날 때 됐네. 할머니한테 저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민수의 동기들은 특히 기뻐했습니다. 민수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 할머니가 오셨다고? 민수는 동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급히 정문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야, 민수야. 지금 가면 안 돼. 헌병대에서 처리하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자신을 보러 오셨는데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될 거야. 할머니는 우리 군의 은인이시거든. 동기들이 민수에게 박말순 할머니의 기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다고? 왜 말씀 안 하셨지?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러신 거겠지. 그런 분들은 자랑하지 않으시잖아. 민수는 더욱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신다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정문에서는 여전히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버스비도 아깝고 무엇보다 손자에게 음식도 전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최상혁은 할머니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갔네. 왜 저렇게 고집이 센지. 하지만 그는 곧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붉은 경광등이 깜빡이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헌병차 세대가 부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장 김태진 대령도 급히 정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말순 여사를 찾아야 한다. 말순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보온통을 안고 걷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오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할머니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자가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비록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위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정문에서는 최상혁이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조용해지겠군.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위잉 위잉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최상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곧이어 헌병차 세대가 부대 정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주변을 밝혔습니다. 최상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헌병대장 박정수 중령이 차에서 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초소 근무자가 누구냐? 저입니다. 최상혁 중위입니다. 최상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헌병대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박말순이라는 할머니가 여기 오지 않았나? 아, 네.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규정상 들여보낼 수 없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박정수 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돌려보냈다고? 어떻게 돌려보냈는지 자세히 말해봐라. 최상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민간인은 출입금지라고 하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뿐이냐? 다른 일은 없었나? 최상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일은. 이때 부대 안에서 김태진 대령이 급히 나왔습니다. 대령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중령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이 늦었습니다. 대령님, 박말순 여사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상혁 중위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나? 최상혁은 떨리는 손으로 버스 정류장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셨습니다. 김태진 대령은 즉시 헌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빨리 찾아서 모셔와라. 절대 그분이 버스를 타시게 해서는 안 된다. 헌병들이 급히 뛰어갔습니다. 박정수 중령은 최상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박말순 여사께 어떤 짓을 했는지 정확히 말해봐라. 저는 그냥 규정을 지킨 것뿐입니다. 규정만 지켰다고?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바닥에 버렸다던데. 최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모두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생상 문제라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바닥에 버린 게 위생 때문이라고? 김태진 대령이 분노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최상혁 중위, 자네는 박말순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우리 군인들을 살린 은인이시다. 국방부 공로자로 기록된 분이야. 최상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나? 민간인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이때 헌병들이 말순 할머니를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김태진 대령이 할머니께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말순 여사님, 저는 이 부대의 부대장 김태진 대령입니다. 저희 부대원이 여사님께 무례를 범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거죠. 아닙니다. 여사님은 우리 군의 은인이십니다. 마땅히 예우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박정수 중령도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최상혁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할머니가 군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니요. 김태진 대령이 최상혁을 향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최상혁 중위, 자네의 행동은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중대한 잘못이다. 대령님, 박말순 여사께 즉시 사과하고 부대장실로 따라와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최상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께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민수만 잠깐 봤으면 좋겠어서. 김태진 대령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민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 아닙니까? 저는 군인으로서 규정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김태진 대령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규정이라고?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다. 자네는 군인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최상혁의 운명은 이제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진 대령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최상혁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상혁 중위, 자네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대령님, 저는 정말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는 기본 수칙이지 않습니까? 최상혁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수 중령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규정? 규정이라면 민간인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도 규정이다. 자네가 한 행동이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나? 저는 다만 보안을 위해서. 보안이라고? 할머니 한 분이 손자 얼굴 보러 온 것이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말인가?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최상혁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런 간부 밑에서 복무하고 싶지 않다. 할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인간성이 의심된다. 말순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 불편해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김태진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이때 부대 안에서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동기들에게서 할머니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나온 것입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시고. 민수야,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단다. 할머니도 손자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자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뺨도 홀쭉하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많이 말랐구나. 밥 잘 먹고 있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편지에 못 썼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민수가 힘들어하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얼굴도 야위고 눈에 생기도 없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갈비찜 해왔는데, 그런데 그게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졌던 갈비찜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민수가 더 속상해할까 봐서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손에 든 찌그러진 보온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 김태진 대령이 민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께서 너를 위해 음식을 해오셨는데 우리 부대의 한 간부가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고생해서 온 할머니를 누군가 모욕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김태진 대령이 최상혁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최상혁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께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민수야, 진정해라.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한편 최상혁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정수 중령이 최상혁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최상혁 중위, 마지막으로 묻겠다. 자네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나? 최상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지경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김태진 대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최상혁 중위, 자네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전역 조치할 것을 상급 부대에 건의하겠다. 대령님, 그건 너무 심한 처벌 아닙니까? 심하다고? 자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나? 최상혁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급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그럼 평범한 할머니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인가? 박정수 중령의 추궁에 최상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 간부님도 실수하신 거겠죠.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진 대령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의 너그러운 마음은 고맙지만 이것은 군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최상혁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곧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모욕한 것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다짐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민수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할머니는 내가 건강한 것이 제일 중요하단다. 하지만 최상혁의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군 생활의 종료와 사회적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부대 정문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붉은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대의 헌병차가 일렬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 병사들은 모두 창문으로 몰려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진짜 헌병대가 또 온다. 이번엔 뭔 일이야? 최상혁 중위 때문인 것 같은데.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후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상혁이 박말순 할머니를 모욕한 일, 그리고 그 할머니가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헌병차들이 부대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헌병대장 박정수 중령이 차에서 내리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상혁 중위는 어디 있나? 김태진 대령이 나서며 답했습니다. 지금 부대장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즉시 데려와라. 그리고 박말순 여사님은 어디 계신가? 면회실에서 손자와 함께 계십니다. 박정수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헌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일제히 도열하라. 박말순 여사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린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줄로 서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대 병사들도 모두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곧이어 최상혁이 호송되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수 중령이 최상혁 앞에 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상혁 중위, 내가 오늘 박말순 여사께 한 행동을 정확히 말해봐라. 저는 규정에 따라, 규정 말고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을 말하라고. 최상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면회를 요청하셨는데 거절했습니다. 거절만 했나? 다른 것은? 음식을 바닥에. 크게 말해라. 음식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박정수 중령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감히 박말순 여사께 그런 짓을 했다고?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다고? 그럼 모를 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이냐? 최상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면회실에서 말순 할머니와 민수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소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박정수 중령은 할머니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말순 여사님, 저희 군이 여사님께 누를 끼쳐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헌병들도 일제히 경례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본 부대 전체 병사들도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김태진 대령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것은 우리 군의 당연한 예의입니다. 여사님께서는 우리 군의 은인이시니까요. 박정수 중령이 최상혁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최상혁 중위, 내가 모욕한 이분은 6.25 전쟁 때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최상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정수 중령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상혁 중위, 내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시 보직 해임하며 전역 명령을 내린다. 중령님, 변명하지 마라. 내가 한 행동은 우리 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드디어 전역당하는구나. 당연하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민수는 할머니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상혁은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깨달은 후에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꿇은 최상혁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최상혁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 꿇으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하지만 박정수 중령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사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지만 군기는 군기입니다. 최상혁 중위는 내일 아침 저녁 처리됩니다. 최상혁의 군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부대 전체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민간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특히 노인분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할머니는 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이제 할머니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겠다. 할머니, 자주 편지 드릴게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와 민수의 재회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되었고 할머니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상혁의 전역 소식은 부대 전체에 퍼졌고 모든 병사들이 이 사건을 통해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 특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대장 김태진 대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체 부대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군인이 국민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사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대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모든 병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편 면회실에서는 말순 할머니와 민수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할머니를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제 마음 놓고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할머니,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신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게 군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든든하다. 할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눈빛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밥도 잘 먹고 힘내서 지내거라. 할머니가 매일 기도할게. 네, 할머니. 이제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민수의 다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려서부터 키운 손자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것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제일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다. 이때 김태진 대령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특별한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말순 여사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국방부에서 이번 일에 대해 보고받고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사님께 부대 명예 고문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고문을. 아닙니다. 여사님께서는 우리 군의 진정한 어머니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대령은 정중하게 위촉장을 할머니께 전달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위촉장에는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제작된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과분한 대우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 여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말입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명예 고문으로 위촉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민수야,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구나. 할머니와 민수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부대의 전용 차량으로 집까지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매달 부대에서 할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진 대령은 직접 할머니를 배웅하며 약속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할머니는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번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민수 부대에서 나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했다네. 정말요? 이모, 대단하시네요. 아니야, 별것 아니지. 그냥 민수가 잘 되라고 한 일인데.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손자 덕분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이 사건이 교훈으로 남아 모든 병사들의 인성 교육에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신병 교육 과정에서 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필수 교육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간인을 대할 때는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니까요. 민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실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편지 읽으셨죠? 저 이번에 모범 병사로 선발됐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부대에서 모범 병사래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역시 이모가 잘 키우셔서 그래요. 그럼요.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민수의 제대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달력을 보며 손자의 제대를 기다렸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로 제대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대하는 날, 민수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제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민수야, 잘 왔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할머니와 민수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어깨가 더 넓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군인다운 의젓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부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병과 가족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이 모든 병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부대의 영원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말순 할머니는 부대의 영원한 어머니로 기억되며 많은 젊은 군인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대 입구에는 할머니의 공로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할머니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